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지수함수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지수함수의 활용이라는 것은 방정식과 부등식을 의미합니다.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 지수방정식과 지수부등식을 풀어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하시고 뭔가 응용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부분하고의 합쳐지는 개념들의 문제들이 어려운 거지, 지수방정식을 풀고 지수부등식을 푸는 정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이제 숙제로 나가는 부분들까지 연습을 잘 하신다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1번 지수에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의 풀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지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 2의 x승이 4야. 그럼 x는 얼마겠어? 이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x라고 하는 값이 뭐 이건 2라는 값밖에 없겠죠. 2라는 값밖에 없는 거야. 2의 x승과 4라는 숫자를 우리가 밑이 2인 지수 표현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게 2의 제곱일 거니까 밑이 같으면 여기 나와 있는 지수끼리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x가 2라는 것에 대한 답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지. 자, 다시 어떤 지수 함수께서 우리가 정의했던 것처럼 밑이 1이 아닌 양수야. 밑이 양수면서 1은 아니야. 이럴 때 A의 x1과 A의 x2 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같아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숫자가 아니라 지수 위에 x에 대한 어떤 식이 있고 지수 위에 gx라는 식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어떤 지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fx하고 gx, 지수 자리에 있는 이 두 개의 x에 대한 식이 같아져야겠죠. 이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의 x승과 3의 x 플러스 1승은 밑을 3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9의 x승은 3의 2x승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지수에 있는 2x와 우변에 있는 지수에 있는 x 플러스 1이 같아야 된다. x 넘겨서 x는 1이야 라고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밑을 같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찾는 거야. 밑을 같게 할 수 있느냐? 그 밑이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밑이 같게 만들어서 지수 방정식에 대한 답을 고르면 되겠죠.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 한다. 지수함수 y는 a, x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므로 임의의 양수 p에 대하여 지수 방정식 a의 x승이 p를 만족하는 해는 단 하나의 해를 갖는다. 이런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어떤 지수 함수의 모양상, 뭐 예를 들어 밑이 1보다 큰 어떤 지수 함수, 뭐로 아까 제가 앞에서 썼던 게 2의 x승이 있으니까 2의 x승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요. 2의 x승이, 이게 y는 2의 x승이 있고, 그리고 y는 4라는 직선이 여기서 쭉 지나가. y는 4. 요 두 개가 만나는 요 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바로 2의 x승과 4가 같았을 때 x값이 얼마냐? 뭐 이거 2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x는 2. 다시 얘기해서 지수함수가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특정한 값 하나에 대응하는 x값은 오직 하나씩 존재하므로 지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문제 몇 개 풀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먼저 지수 방정식을 먼저 볼게요. 보면 개념 체크 문제 1번에 보면 2의 x승은 2의 2x 더하기 4, 지금처럼 이렇게
밑이 같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는 지수끼리만 같으면 돼. x하고 2x 더하기 4가 같으면 되는 거야. 이거 우리 1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지. 2x 좌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x는 4.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x는 마이너스 4가 답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4분의 1의 x승과 64라는 숫자는 뭐 밑이 2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나는 4 정도로 맞춰줄게요. 좌변에 있는 4분의 1의 x승은 이게 4의 역수니까 4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64는 4의 3승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와 3이 같아야 된다. 그럼 이제 x라는 값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답이에요. 쓸 수 있으면 되겠지. 오케이? 3의 x-1승이라고 하는 좌변에 이 밑이 3인 지수 표현을 우변도 3이 밑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죠. 81은 3의 4제곱이고 역수이므로 마이너스 4승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x 빼기 1이랑 마이너스 4가 같아야 된다. 1 넘겨서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워? 안 어렵지 않습니까? 자, 필수예제 방정식 먼저 쭉 보겠습니다. 방정식 보면 지수 자리에 2차식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진 않겠죠.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8이 있고 여기는 4의 x승인데 4를 2의 제곱으로 바꾸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는 2의 2x승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좌변도 밑이 2고 우변도 밑이 2인 상태이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8과 2x가 같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랑 같으므로 이제 인수분해해서 풀어나가면 돼.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는 0.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는 4가 답이 된단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밑이 달라요. 밑이 다르면 밑을 같게 만드는 게 먼저 할 일이라 그랬어. 4분의 3과 3분의 4는 서로 역수 관계이므로 내가 좌변을 그대로 고정하고 우변의 밑을 4분의 3으로 바꾸는 대신에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4 빼기 x승을 하면 같게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2x제곱 빼기 7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더하기 x랑 같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므로 1, 2에 1, 3, 3쪽에 마이너스 붙어야겠는데 x 더하기 1, 2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분의 3. 제가 지금 풀고 있는 것처럼 차분하게 풀면 돼요. 차분하게 풀면 별거 없다라는 거죠. 밑이 지금 다르게 보이지만 같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수 방정식은 언제나 좌변과 우변이 하나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밑을 같게 만든 다음 그 지수끼리 같아.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지. 알겠니?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지. A의 밑이 A로 같아. 그럼 우리 지수끼리만 서로 같으면 되는 거야. 지수끼리만 서로 같다. 이걸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수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뭐 재밌는 문제들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이들에 대한 답을 다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필수예제 2번에
이런 거죠. 지수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A의 X승의 꼴이 반복되는, 지수 방정식인 거죠. 지수 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항이 두 개면 좌변과 우변에 하나씩 두고 밑을 같게 만든 다음 여러분들이 그 지수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항이 3개 이상이 돼서 이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좌변과 우변에 각각의 항을 둘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4의 x승에 빼기 3배 2의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이 식 속에는 지금 2의 x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게 보여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4의 x승은 2의 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2의 x 플러스 1승은 2의 x승에 2의 1승을 곱했다라고 봤을 때 앞에 있는 3과 곱해주게 되면 6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16은 0이다 라고 우리가 고쳤을 수 있겠지. 이렇게 고쳐놓고 나니까 보이십니까? 여기에 2의 x승과 2의 x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그러면 우리는 이 2의 x승 부분을 치환할 거거든. 이제 여기서 2의 x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t로 치환할 거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지수는 치환하고 나면 범위가 생깁니다. 범위가 이 값은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2의 x승이라고 하는 양수의 실수 제곱은 그 값이 언제나 양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2의 x승을 치환할 때는 얘는 이 t는 양수야.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t의 제곱 마이너스 6t에 마이너스 16이 0이다 라고 잡고 t 플러스 2와 t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해서 t 값을 구할 겁니다. 그때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부분을 우린 버릴 거거든. 왜? t는 양수여야 되니까. 2의 x승을 8이 되게 만드는 x값은 3이 되겠죠. 지금 뭐 과정상으로 뭔가 치환이라는 과정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치환하고 나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여 풀고 그들의 답 중에서 음수인 답을 빼야지. 양수여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제외시킨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다시 x의 값을 구해나가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2번도 보세요. 2번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3의 x승과 3의 마이너스 x승이 보이지? 3의 마이너스 x승과 3의 x승도 밑이 같으나 서로 지금 역수 관계에 있는 거잖아. 이 문제를 풀 때도, 요 2번을 풀 때도 위에다 풀게요. 3의 x승을 우리는 t라고 치환할 거고, 여기서 t는 양수여야 되는 거야. 3의 마이너스 x승은 우리가 t분의 1이라고 쓰겠지. 그러면 주어진 식은 t 빼기 t분의 9는 8이라는 식이 될 거고요. 양변에 t를 곱해서 t제곱 마이너스 9 8t 8t 데리고 오겠지. 마이너스 9는 0 t에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여기서 구한 t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답에서 제외시킬 거고 왜? 음수니까. 따라서 t는 9만 가능한 거고 3의 x제곱이 9하고 같아졌다는 얘기는 x가 2란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항이 3개 이상이어서 그리고 이제 어떤 같은 꼴이 반복되고 있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 속에서 치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 치환을 통해서 풀어나갈 때 치환한 문자는 양수여야 된다. 2의 x승을 t로 치환했어. t는 0보다 커야 돼. 3의 x승을 t로 치환했어. 이것도 0보다 커야 돼. 지수를 치환하게 되면 반드시 범위가 t의 범위가 양수다라는 범위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계속
뭔가 발목 잡는 그런 조건이 될 겁니다. 잊지 마시고 이 과정들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연습된 내용으로 반드시 하단에 나와 있는 2-1번, 2-2번에 있는 문제들도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방정식이 좀 특별한 경우의 모양들도 보여지네요.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돼 있는데 x 더하기 2의 x 빼기 1승은 4의 x 마이너스 1승. 와우. 여기 나와 있는 건 지수가 같아요. 밑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 이렇게 접근을 할까? 지수가 같으니까 밑도 같아야겠지. 그래야지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문제는 x 플러스 2가 4랑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x는 2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밑이 달라도 이 지수 방정식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이 달라도 지수 방정식이 같아지는 경우 언제? 지수가 0일 때야. 지수가 0일 때 x-1이 0이 되면 다시 얘기하면 x가 1이잖아. 그러면 좌변은 3의 0승, 우변은 4의 0승이 되면서 둘 다 똑같이 1이라는 값으로 같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조금 함정이 있는 문제인 거죠.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지수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아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면 이 지수 표현은 언제나 1이 될 거니까 가능한 거지. 밑이 같아야 된다. 지수가 0이다. 요 두 가지를 잊지 마. 요 두 가지 경우를 두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요번에는 밑이 같고 지수가 달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밑이 같으니까 요번에는 지수끼리 같아야지. x의 제곱이랑 3 더하기 2x랑 같아야 되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므로 요놈의 경우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x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이거나 3인데 문제에 주어진 범위에서 x는 3만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야. 그러니까 지수가 달라도 지수 자리에 오는 숫자가 달라도 얘가 같아지는 경우도 있죠. 언제? 이때는 밑이 1일 때 1의 거듭제곱은 전부 다 뭐야? 1의 거듭제곱은 다 1이잖아. 1. x가 2여도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제가 이제 풀어드렸는데 여기 우리 풀이를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따져야 되는 게 이렇다라는 거죠.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문자를 포함하고 있을 때 요번에는 지수가 같은 상황이고 이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밑이 같거나 지수가 0이어야 된다. 밑이 같아야 된다. 지수가 0이다. 이거야 이거. 응? 밑이 같으므로 이때는 밑이 1이거나 지수가 같아야 된다. 밑이 1이 되는 경우와 지수끼리 같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건 특별한 경우라 얘는 외우는 겁니다. 이게 그때그때 떠올려서 풀기에는 이게 자주 나오지도 않고 나올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으려면 외워져 있는 게 제일 좋다. 알겠어? 보여지는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밑이 같은 경우, 밑과 지수에 모두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문제들 연습할 수 있는 게 3-1, 3-2, 3-3번에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자, 필수제 4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지수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배웠죠.
지수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대원칙은 두 가지 형식이 있었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 지수 자리에 있는 것끼리 서로 같다라고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같은 지수의 a의 x제곱의 형태가 반복되면 그 부분을 치환해서 대부분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t의 값을 구하고, 그 t가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에 맞춰서 양수인 t의 값을 골라서 다시 x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응용되는 개념인 겁니다. 자, 1번을 먼저 보면 방정식 9의 x승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승 더하기 27은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니까 3의 x 플러스 1승은 3 곱하기 3의 x승으로 우리가 분리시키겠지? 3 곱하기 3의 x승으로 분리시켜 주게 되면 15 곱하기 3의 x승, 9의 x승은 3의 x의 제곱으로 볼 거니까 1번에 주어져 있는 식은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되죠. 3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역시 양수여야 되고, t의 제곱 마이너스 15t 더하기 27은 0.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래요. 자, 지수의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치환된 방정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 내가 두 근을, 요놈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잖아? 그러면 이 알파 베타가 이 치환된 식에서는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인 거야. 그지? 왜?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한 거니까 저 알파와 베타라는 값이 x 자리에 들어가면 3의 알파 제곱이 뭐 t1, 3의 베타 제곱이 t2. 여기서 t로 치환된 방정식에서는 3의 x와 3의 x승이 치환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3의 알파, 3의 베타가 구해지는 거지. 이해 가는가? 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을 가지고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는 건, 야, 지수에 있는 알파와 베타가 더해지는 방법은 이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을 곱해야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이런 지수값이 나오겠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치환된 방정식에서 우리가 두 근의 곱을 구하잖아. 두 근의 곱을 구하면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 곱해지는 겁니다. a분의 c, 얘가 27이랑 같겠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3의 3승과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은 3이다 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와우, 여기 그지? 응용된 만큼 그만큼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도 보면 4의 x승과 4의 x승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a 플러스 7은 0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고, 이 부분도 2의 x를 우린 치환할 거예요. 2의 x를 치환해서 이 식을 정리할 건데 2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2의 x승하고 2를 곱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t의 제곱 2배 a 플러스 1t 플러스 a 더하기 7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 정리된 내용으로부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치환을 하는 순간 이 t값은 양수로 바뀌었지.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x고요. 얘가 t로 바뀌잖아. 그러면 이제 이 t는 서로 다른 두 양수근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내가 2의 x승을 t로 치환했고 그 치환된 2의 x승은 양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t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지. 그래야지 x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t로 치환한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갖는다라고 봐야 돼. 이렇게 두 근의 부호가 결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근의 분리, 어떤 근의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을 따졌죠. 판, 합, 곱. 판별식이 서로 다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여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양수여야 한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잘 기억해야 돼, 다시. 자, 판별식을 먼저 만들어 보면 판별식은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 a의 제곱 플러스 2a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커야 되므로 뭐 요거야 뭐 그냥 풀어주면 되죠.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는 2보다 크다. 이게 판별식 조건이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배의 a 더하기 1 이게 두 근의 합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양수여야 된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근의 곱의 경우에는 여기서 두 근의 곱은 a 더하기 7이죠.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세 가지를 모두 다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 따라서 a는 2보다 크다. 이해하십니까? 이런 과정들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